자, 안녕하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애너 문법 유튜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자, 다들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13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문법의 생성 원리를 기억 파트인데요. 자, 바로 진행을 하면은요. 13페이지 위에 읍바나시라는 문법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읍바나시라고 하면은 뭐뭐한 채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게 딱 봐서 이 의미가 잘 연상이 안 되죠. 잘 연상이 안 되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문을 활용을 해보면은 미즈오 다스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틀다죠. 틀다인데 자, 요거를 일단은 마스형으로 바꿀게요.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꾸면 뭐 미즈 오까지는 그대로 오겠고요. 다시 마스니까 다 시가 되겠죠. 그러면 물을 어떻게 돼요? 의미가 틀고. 자, 요까지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아직 읍바나시가 나오려면 좀 멀었어요. 읍바나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스 동사에서 옵니다. 하나스가 말하다 하나스가 아니고 요 하나스예요. 그걸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모르시면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떼어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방치하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자, 요거를요, 이 하나스를 명사로 바꿔요. 명사화라고 하죠. 그러면은 하나시가 됩니다. 하나시. 자, 방치하다 동사를 명사로 바꿨으면 뜻이 뭐겠어요? 당연히 방치 됐나요? 방치. 자, 여기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결합을 시킬 거예요. 결합을 시키면은 이제 결합을 시키는데 자, 저번 시간에 즈즈마에이를 배웠는데 일본어는 두 단어가 결합을 할 때 보통 탱탱이 붙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해요. 다시 반하시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접속 형태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미주어 다시까지는 그대로고요. 스가 붙어요. 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하에 마루가 붙습니다. 탱탱이 아니죠. 이렇게 결합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물을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가 결합을 한 거죠. 틀고 방치. 그 다음에 문장을 끝내기 위해서 다를 넣어야겠죠. 이다. 이게 읍바나시예요. 그러면 물을 틀고 방치한다는 건 뭐예요? 물을 틀어둔 채 뭐 딴 걸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한 채이다 라는 의미가 나와요. 뭐뭐 한 채라는 건 뭐뭐 하고 방치해 놓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 형태가 접속을 할 때 스랑 마루가 붙는 경우는 사실 문법에서는 많이 등장은 하진 않고요. 읍보이 같은 경우가 엔투에서 배우셨어요. 읍보이가 좀 그런 거고 보통은 좀 회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요거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은 회화에서는 그 요호도 같은 표현들 예를 몇 개 드리면 요호도 하면은 뭐 상당히 라는 뜻을 갖죠. 상당히라는 뜻을 갖는데 이게 회화할 때는요 어떻게 읽혀요? 요뽀도라고 발음이 되죠. 이렇게 츠가 붙고 마루가 붙고 그 다음 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야하리 역시 이것도 회화할 때는 다들 잘 아시죠? 어떻게요? 얏빨이라고 발음이 되죠. 스랑 마루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니혼이죠. 니혼인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니폰이라고 발음되는 경우가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회화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같이 관련을 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스 동사에서 온 편이다. 방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읍바나시가 뭐뭐 한 채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요거는 문법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을 읽으실 때 간혹 제가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니폰이라고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간혹 있는데 니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하면 어느 정도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은 이렇게 국가주의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을 강제로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이름이 울트라 니폰이죠. 그렇게 국가를 하나로 응집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니혼보다 액센트가 센 니폰을 이렇게 뭐랄까요, 구호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모르고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제 강의를 보신다면은 이제 아시겠죠. 아실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니폰이라고 발음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의미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것도 이해만 하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발음하실 때 니혼이라고 발음을 해주시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아무튼 읍바나시에서 얘기가 잠깐 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뭐를 하고 방치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예문요. 추이시대모 타마니 덴키오 츠케바나시니시대. 주의를 해도 타마니 가끔이죠. 가끔 덴키오 츠케로 하면은 불을 켜다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켜둔 채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불을 켜두고 방치해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좀 의역을 하자면 불을 켜둔 채로 데카케 때 시마오 외출해버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오 미가쿠 토끼와 이빨을 닦을 때는 미즈어 다시바나시니 시나이데고 다사이. 미즈어 다시바나시니 시나이데고 다사이는 물을 틀고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인즉슨 물을 틀어둔 채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 의미를 가집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문법으로 가보죠. 자, 토키타라라는 표현을 배울 건데, 얘는 뭐 이렇게 앞에 즈지마이나 읍바나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는 식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숨겨진 뜻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뭐뭐로고요, 조사로서. 키타라는 뭐냐면은 쿠루 동사에서 온 표현입니다. 쿠루 동사의 타라 형태죠. 의미는 오다의 타라 형태니까 온다면, 뭐 오면. 자, 이게 사실 토키타라의 보이는 뜻이에요. 보이는 뜻인데 잘 연상이 안 되죠. 이거 문법책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 보시면은 뜻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혹은 뭐뭐슨, 혹은 뭐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봐서는 느낌이 잘 안 나죠. 이게 뭔 소리인지. 뉘앙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토키타라의 뉘앙스는요. 아, 걔는 이거예요. 우리 한. 아, 걔는 뭐만 하면 승질이야 할 때 걔는 있죠. 이게 이 토키타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뉘앙스를 기억을 하시고, 요 토키타라 앞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뭔 뜻이냐? 이런 거예요. 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주제로 온다면 이 정도의 뉘앙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방금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아, 걔는 뭐만 하면 승질이야 이 말을 이걸 일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 걔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기 싫은데 굳이 그게 말을 해야 하는 주제로서 등장을 한다면, 한마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한마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 뻑하면 승질이야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게 일본어적인 뉘앙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 숨겨진 의미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원치 않는데 주제로서 굳이 온다면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예문요. 우치노 이누 토키타라. 이거 우리 집 강아지. 아, 속속에서 말 꺼내고 싶지 않은데 굳이 화제로 등장한다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개는 후신샤가 치카주이 때뭐, 후싱 알아두셔야 돼요. 후싱은 수상하다죠. 후신샤하면 수상한 사람이 치카즈쿠가 가까이 오다죠. 접근해도 맞다쿠 호에나이, 전혀 호에루가 짙다죠. 호에나이, 짙지 않는다. 자, 그래,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하죠. 이거는 회화에서 당연히 쓰죠. 애논문법이 보통 회화에서 자주 활용되는 표현은 적어요. 딱딱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아, 걔는 이런 거죠. 그 경우에 회화에서는 토키타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치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으따라 형태로 이렇게 회화식,
회화체. 으따라 형태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놈은 이 말을 일본어로 할 것 같으면 아이츠따라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읽은 예문을 만약에 회화 같으면 우치는 이누따라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가 봅시다. 무스코토 키따라. 이것도 이 말이죠. 속 썩이는 애 얘기도 꺼내고 싶지 않지만 굳이 아들이 대화 주제로서 온다면 한마디 해야 한다면 야큐 이가이와 야구 이외에는 맞다고 쿄미가 나이 전혀 흥미가 없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집 애는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걔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회화할 때는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간혹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 표현이 들릴 거예요. 그때는 요 문법을 활용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13페이지의 문법 2개 윽바나시랑 토끼따라를 배워봤습니다.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N원에서도 중요한 문법이니까 잘 익혀두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